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메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진산면가 010-8322-5013. 대사님. 네, 들어오십시오. 예. 이런 시간에 죄송합니다. 대사님, 어제 저희 저녁 방송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 뜨겁습니다. 지금 논쟁이. 네, 네. 이 대사님께서 어제 주신 화두가 성동격서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대사님 그 말씀 이후에, 방송 이후에 지금 각 언론사에서 지금 중앙선관위에 이 계엄군이 갔었다는 이야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계엄군들이 국회보다 더 빨리 갔다라는 사실, 그리고 국회 병력보다 훨씬 더 많이 갔다라는 사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 대사님 말씀과 너무나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저희 이제 방송에서 많이 궁금하시는 분들은 과연 계엄군들이 왜 갔을까? 응? 지금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보도되기 시작한 부분들은 너무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님께 좀 하나씩 자세히 여쭤보려고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대사님께서는 이제 성동격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에 성공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네. 그렇게. 시청자분들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네, 네. 어제 방송했다시피 제가 느끼고 봤는 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예. 어제 계엄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했는 겁니다. 예, 어제 계엄이 아니고 12월 3일 계엄입니다. 네. 12월 3일 날 밤 10시 23분에 예. 그때 방송을 하고 가천 선거 관리위원회 거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 과천에 거기 예를 들어 하면 덮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군들이.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죠. 네, 네.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대사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기 시작합니다만은 지금 과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에 하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선포되고 난 후 9분이 경과되자마자 과천 선관위에 계엄군이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투입된 계엄군보다 훨씬 빠르게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이 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거기는 하여튼 선거에 거기에 무슨 안 좋은 기운이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썩은 눈물이, 똥물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그 똥물들을 한마디로 퇴치하려고 마음을 먹고 윤 대통령이
그렇게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운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 참 잘했다고 저는 보고 앞으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알게 됩니다. 네. 선관인 거기 왜 그 계엄군이 거기 갔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선관위가 훨씬 더 빠르게 갔다라는 게 지금 네, 놀라울 네. 뿐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대사님, 더 또 놀라운 사실은 이 과천의 중앙선관위원회만 계엄군이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당동, 이 관악에 사당동에 있는 관악구에 그곳 선관위원회도 있습니다. 관악에 그것도 계엄군이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 선관인을 거기도 집중했는 것 같아요. 거기가 계엄을- 매우 중요한 문건들이 있는 곳입니다. 네네. 관악에 있는 네. 곳이. 그리 계엄을 이래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차고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봤을 때는 왜 그럴까 했는데 사실은 이 관악에 있는 이 관악의 선거관리위원회도 같다라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저도 뭐 전에 그곳에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 관악선거관리위원회 저도 가본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것보다 또 더 놀라운 사실 하나는 대사님, 이 과천 서울을 벗어난 곳이 이제 과천인데 그 서울을 벗어났다는 거 저희들이 어제 방송에서 의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롭게 나온 사실 하나는 이 계엄군이 수원에 과천보다 훨씬 더 멀죠. 수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갑자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연수원,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도 계엄군이 갔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연수원 하면은 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된 직원들 공무원들 이 교육시키는 곳 아닙니까? 연수원은. 그렇지. 그 연수원에 계엄군이 갔다라는 게 사실은 전 더 충격적이고 놀랍습니다. 그리 모든 그 선거 제가 보기엔 선거 관리할 때는 그 맹투표 예. 투표고 뭐 투표 용지고 모든 게 지금 한교안 전 총리가 지금 내세우는 게 뭡니까? 그분이 지금 부정선거 밝히기 운동하고 계시죠? 네네 계속 그분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 제가 보기에는 그 선거관리위원하고 연수원하고 거기에 집중으로 모든 게 거기에 한마디로 썩은 똥물이 있어요. 썩은 그런 게 탁한 기운이 있어요. 그게 느껴진다는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육찬 골단이라고 아, 육참골단. 네네 말 그대로 뭐 본인의 살을 내어주고 상대의 뼈를 취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육참골단. 그렇지요. 네네. 그런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대사님께서 지금 주신 그 화두의 말씀은 육참골단. 오늘은 이제 어제는 이제 성동격서를 주셨고 네, 오늘은 이제 육참골단을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무슨 야당으로부터 오늘 내일이죠. 탄핵 소추안 국회에서 이제 투표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야당으로부터 내란죄로 지금 고소까지 당하셨고 이는 부분이 일종의 육참이군요. 네네. 살을 내어주는 작전이군요. 네네. 상대방 뼈는 그 골단 해야 되니까 상대방의 뼈를 꺼내야 되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상대방은 저 이야기했다시피
예를 들어가 지금 국회에 예. 범죄 집단 이러고 그 저기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 내용에 그 말씀을 하셨죠. 네, 포고령, 국회 그 포고령을 내렸잖아요. 아니 저기 대사님, 네. 예, 포고령은 계엄 사령관이 내린 네, 거고요. 계엄 사령관이 인간이 포고령을 내린 네, 거고, 내린 1호 포고령을 내린 거고, 네, 그렇지.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신 거. 선포했지요. 예, 거기에 국회 범죄 집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대통령께서 국회는 범죄자들 집단이고 그런데, 국가의 행정을 마비시키는 자들이 그곳에 있다. 네네. 그래서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런 분들이 택한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일맥상통하는 게 역사예요. 그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그 당시에 네네. 이 계엄 포고령 1호에 네. 보면은 이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세력들, 예. 네네.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척결하겠다라는 게 이제 포고령 1호에 들어있었죠. 윤 대통령이 예. 계엄을 할 때 그 방송을 잘 보세요. 예. 거기 다 이야기했습니다. 네네. 그래. 대통령 말이 제가 보기에는 행간지를 그 말 뜻이 있습니다. 행간지를 하는 게 말 행간을 잘 읽어라 이 말씀을 지금 네, 하시는 거죠. 그렇지요. 예. 행과 간을 잘 읽어내야 된다.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예. 말 뜻에 또 깊은 그 사연이 있어요. 그 숨겨진 뜻을 잘 읽어내야 된다. 찾아라 뭐 이런 뜻이군요 지금. 네, 예.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녀갔죠. 대한민국에 잠깐 선거 전에. 왔다 갔잖아요. 그때에 지금 미국에도 그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자기가 아주 싫어해요. 그렇죠. 지난번 역사예요, 그 트럼프 일기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그 재선에 도전하면서 바이든과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문제 제기를 했죠. 미국에서도. 네네. 뭐 그래서 뭐 재개표하기도 했고 그곳에서 뭐 뒤집어지기도 했고 뭐 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를 점거하기도 했죠. 그렇지. 뭐 지금 뭐 그 당시 뭐 계엄군이 간 건 아닙니다. 지지자들 간 겁니다만은 지금은 지금하고 형상이 좀 형태가 비슷하네요. 그렇지. 예. 미국의 트럼프 그것도 자기 측근. 예. 우리 윤 대통령도 한때 요새 참 세상이 좀 그렇지만 좀 많이 공기가 탁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을 자기 옆에 두지 좀 탁한 기운이 있는 사람 옆에 두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측근 그룹들, 충성심이 가장 높은 사람들로 포진을 했죠. 주변에 요직에. 네. 심지어 뭐 사돈까지도 지금 요직에 앉았으니까. 네, 뭐 그렇지. 자기의 자식은 둘째치고 가족들은 둘째치고 사돈까지도 이제 요직에 앉았어요. 그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행안부 장관이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고등학교 후배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고등학교 선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을 고등학교 동문들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요직에 앉혔죠. 그러고 보니까 믿을 수가 있고 안타까니까 옆에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착한 분을 그 옆에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국가 간이 투철하다고 믿는 거죠.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확실하게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해서 요직에 앉힌 거겠죠. 그렇지. 예. 그러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공통점이 있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생각이고 모든 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이 시대에 좀 많이 닮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대선님, 네. 그 지금 계엄군이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에 그리고 수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그리고 관악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곳에 계엄군을 보냈다는 것도 매우 충격적인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 딴지 방송의 김어준 총수, 네네. 이 김어준 총수 자택으로 체포조가 계엄군 체포조가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 김어주의 하면은 민주당 쪽에 좌파 성향 아니겠습니까? 거기 방송을 좌파 성향이 아니고 그건 골수 좌파죠. 그래 좌파지. 예. 그래가지고 이 우리나라 한마디로 이 방송국도 많은데 그 김어준 하는 그분은 항상 방송을 하더라도 이 한마디로 안쪽인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김어준 방송을 잠깐 봤는데 그거는 아니라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어준이 거기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죠. 그거는 네네. 계엄 사령관의 네네네. 지시겠죠. 윤 대통령이 그거랑 관계가 없는 그렇지. 겁니다. 예. 그리 계엄사령부가 사령관이 그쪽으로 가고 저 선거관리위원회 거기에도 하고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아니 그 대선님 예. 예, 좀 제 말씀에 좀 집중 좀 해주시고요. 김어준 총수의 자택으로 계엄군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자택으로 자택에 지금 체포조가 간 거는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네. 김어준 총수가 유일합니다. 지금 뭐 그 다른 어떤 정치인들 자택에 계엄군이 갔다는 소식을 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네. 그 누구도 없는데 김어준 총수를 체포하러 자택에 계엄군이 갔다라고 역사예요.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네, 그래 거기에 또 뭐 빛이든지 안 좋은 탁한 기운을 가지러 안 갔겠습니까? 글쎄요. 뭐 우리 대사님께서는 뭐 김어준의 PC를 뒤져야 되는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방송을 항상 근데 이제 김어준 자택으로 김어준 씨를 체포하러 간 건 사실로 뭐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김어준 씨의 그 딴지 방송국에도 계엄군이 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엄군이 KBS나 MBC나 SBS에 간 적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TV조선이나 채널A나 MBN에 간 적 없어요. JTBC도 간 적 없어요. 근데 딴지 방송국에 계엄군이 갔다라는 건 그런데 이제 계엄군이 그 안까지 뭐 진입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확인된 바에 하면은 뭐 그곳에서 무슨 뭐 특정한 물건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데 왜 갔을까? 이게 이제 이상하죠. 그런데 김어준이가 좌파 방송을 안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쪽에도 약간의 좀 기운이 좀 탁한 기운이 보이기 때문에 그 계엄 사령관 쪽 그 지시가 있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대사님께서는 이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탁한 기운을 말씀을 주신 거는 김어준 씨가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좌파의 빅 스피커거든요. 그렇지.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이 역사에 선포되고 난 이후에 뭐 그곳의 방송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사회적 불안이 조성될까 염려돼서 계엄군이 가지 않았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지. 네. 예. 근데 이제 김우준 씨의 자택에 체포를 하러 계엄군이 갔다라는 건 저도 좀 깜짝 놀란 일입니다. 물론 김우준 씨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피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자, 뭐 어찌 되었든 우리 대사님의 말씀대로 어제는 성동격서로 해서 정확하게 꿰뚫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고 와 정말 80 대사님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지금 뭐 대사님 이야기로 뜨겁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오늘은 이러한 그 중앙선관위와 관계된 이야기들을 쭉 주시면서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육참 골단이다라고 지금 화두를 던지셨어요. 말 그대로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상대방의 뼈를 끊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중앙선관위원회 과천에 그리고 수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그리고 관악에 또 선거관리위원회 그것도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곳에서 이 계엄군들이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또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곳에 갔다라는 것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 계엄군들이 과연 가서 무엇을 했을까? 그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것과 관계해서 대사님께서 한번 도력으로 봐줄 수 있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역사에 제가 보기에 하여튼 그 안에 들고 놀 때 거기에 PC 같은 그 하고 서류철하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의 컴퓨터 그 하고 서류철하고 이 그는 서류가 많은 것 같아요. PC하고 일종의 뭐 서버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거기 그거를 우리가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가 그런 지시가 있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역사일 그 안에 PC하고 서류철 그걸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뭐 보면은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부정선거라 할까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탁한 기운 그거를 거기로 함으로써 모든 게 이제 이 한마디로 샘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시간을 조금 지나면은 그거를 다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역사이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내용과 그리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에 역사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역사에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6.3 골단 이 작전 성공합니까? 네. 왜냐면은 성공하지. 네. 그 부정선거를 밝혀내야만이 네. 이 모든 것이 일망타진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저번 방송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기운도 좋고 아마 진짜 우리 국민들은 자꾸 가슴이 아프고 대통령 계엄 그거를 선포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국민들도 같이 이제 힘이 돼서 우리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 모두 하나가 되고 제가 하는 게 항상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듯이 지금 윤 대통령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역사의 이름을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진산명가 010-8322-5013